카페인은 신체적 의존증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아주 흔하게 나타나죠. 카페인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예를 들어 매일 커피나 차나 청량음료를 마시면 신체적 의존증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카페인 중독이 되는 것이죠. 신체적 의존도를 알려면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복용하지 않았을 때 카페인 금단 현상을 보면 됩니다. 가장 흔한 카페인 금단 현상은 두통입니다. 로라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티 카페인 운동의 핵심 멤버다. 카페인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언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피곤을 느낄 때 커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인지 아니면 약물처럼 커피를 복용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커피의 섭취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임신부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영주 씨. 평소 하루 너댓 잔의 커피를 마셨지만 임신을 안 순간부터 가급적 삼가고 있다. 대신 비타민C가 많다고 알려진 감립차로 바꿨다. 아기를 위해서 참고는 있지만 커피에 대한 욕구는 강렬하기만 하다. 원한지 제출이 언제까지죠? 특히 옆에서 누군가 커피를 마시면 그 향을 참기 힘들 때가 많다. 근데 지금은 커피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싶지. 근데 애기도 있으니까 요새 감립차 마시거든요. 입에서 맛보다는 향이 굉장히 유혹적일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오후 시간대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마시고 싶거든요. 근데 참지요. 커피가 임신에 나쁘다는 인식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다. 커피를 마시는 양이 많을수록 그만큼 태아를 사산할 위험성은 높아진다. 특히 임신 초기, 즉 3개월 이내의 커피 섭취는 더욱 좋지 않다. 카페인이 자궁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해 저체중아 출산과 자연유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커피 한 잔에는 한 100mg 정도의 카페인이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한 100에서 150mg 정도, 이 정도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영향 없이, 산모가 굉장히 기호식품으로 즐겼다 그랬을 때는 산모나 태아에 큰 영향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고요. 커피는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에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적당량만 마시면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일상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카페인 하루 300mg, 즉 석 잔 이하의 커피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의 유명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2003년 1월 1일 기사입니다. 새해 특집 기사로 올해 건강을 위해 해야 할 30가지를 싣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항암 효과가 뛰어난 마늘을 하루에 한 쪽 먹고, 적당량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차를 더 자주 마시고 약간의 와인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반면 칼로리가 높은 패스트푸드와 위암과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소금의 섭취는 가급적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번째로 하루 2잔에서 넉 잔의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충고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하루에 커피를 2잔 정도 마시는 사람이 결장암 발생 위험은 25%, 담석증 45%, 간경변증 80%, 그리고 파킨슨병은 50에서 80%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기호식품으로 인식돼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런 상식을 깨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커피의 성분 중 카페인은 1, 2%에 불과하고 그 외에 몸에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커피의 어떤 성분이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일까요?
미국 뉴욕의 중심가 맨하튼. 출근 시간 커피를 손에 든 직장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형 커피 전문점은 언제나 사람들이 붐빈다. 옅은 원두커피 맛을 즐기는 미국인들. 그들은 커피가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만든다고 믿고 있다. 잠을 깨기 위해서 마시죠.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커피를 마십니다. 아침에는 작은 잔으로 마시지요. 최근 미국인들이 즐기는 커피가 당뇨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이가 있다. 바로 롭 반뎀 박사다. 네덜란드의 당뇨병 발병이 낮은 이유를 연구하던 중 그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됐다. 네덜란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커피와 당뇨 사이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즉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2형 당뇨 발병 위험성이 낮다는 것이죠. 그 이후 일본과 북유럽 등지에서 동일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역시 커피 섭취량과 낮은 당뇨병 발병률의 관련성이 상당히 일관성 있게 나타났습니다. 2002년 의학저널 란셋에 실린 롭 반뎀 박사의 논문이다. 30에서 60세 네덜란드인 17,000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 최근 미국인 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카페인과 디카페인 커피 모두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커피의 다른 성분이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뜻이다. 동물 실험 결과에서 커피의 몇 가지 성분이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미쳐 2형 당뇨를 예방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폴리페놀인 클로로겐산과 몇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 B3가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클로로겐산은 장내 포도당의 흡수율을 낮추며 항산화 작용도 하는 매우 흥미로운 물질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2형 당뇨 발병 원인 중 하나인데 커피의 클로로겐산이 이를 억제해줍니다. 커피엔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폴리페놀성 화합물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클로로겐산이다. 그렇다면 커피 속 폴리페놀의 항산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녹차와 홍차 그리고 와인과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해봤다. 활성산소 중 하나인 DDPH에 4가지 음료를 넣어봤다.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많이 변할수록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는 놀라웠다. 커피엔 녹차보다 7배, 홍차보다 9배나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산소는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내에서 남아도는 활성산소다. 정상세포를 공격해 DNA를 손상시켜 동맥경화, 당뇨병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커피의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은 이런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활성산소는 그 피부 등의 그 노화 과정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암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 또는 기타 질병에 많이 이제 관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등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이와 같은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 좋은 건강 증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어느 정도나 혈당을 낮출 수 있을까? 지난 4월 가족력, 비만, 당뇨 직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 등 당뇨병 위험 요인을 가진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저희 아버지가 2000년도에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그 이듬해 또 돌아가시고, 근데 저희가 딸만 5인데 검사를 다 해봤는데 저만 그 당뇨 내당증 거기에 걸렸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당뇨 오고 있고요. 또 제 또 오빠가 올해 당뇨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74 되셨는데요.
한 30년 이상 됐거든요. 당뇨 걸리신 지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어머니가